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강연을 하게 된 김정욱이라고 하고요. 1시부터 들으셨죠? 되게 지치실 것 같은데. 네. 10분, 70분 듣고 10분 쉬고 70분 듣고 10분 쉬고 또 70분째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지치실 것 같아서 원래는 그 제가 전달받기로는 뭐 생성형 AI 관련된 뭐 동향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전망 뭐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거 위주로 사실은 좀 콘텐츠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취업할 때 어떻게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을 뭐 녹여내면 좋을지 막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제가 원래는 3시 한 5분, 10분쯤에 좀 일찍 와서 뒤에서 앞에서 발표하신 김성진님 강연도 듣고 질문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꼭 뭔가 그런 딱딱한 이야기도 좋지만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대학생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을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로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약간 저도 급하게 조금 바꿔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70분을 좀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재밌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좀 딱딱한 얘기는 좀 배제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어디 뭐 할 때 그냥 하는 프로필인데 그냥 간단하게는 아니고 좀 길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천성이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취미가 뭐야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일하거나 밥 먹거나 하는 게 아니면 보통 누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집에서 누워서 이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해서 보통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체력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뭔가 움직이는 것도 싫고 해서 누워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원래 천성이 좀 약간 게으른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저를 약간 절벽에 조금 이렇게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야지 좀 움직이니까 사람이. 어쨌든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이쪽 IT 쪽 개발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약간 문과 베이스인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섞여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섞여 있는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IMF라고 혹시 아세요? IMF라고 아마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와 그런 시절이 있었어 엄청 힘들었어 막 가끔씩 응답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IMF가 중3 때 와서 어 무조건 이과를 가야 돼라고 이제 막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되게 힘든 시기니까 무조건 이과를 가서 공대를 가야지 막 취업을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시대였어서 그때 이과를 선택하고 이제 막 이렇게 공부를 막 해서 공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대에 입학을 했는데 하고서 이제 1년 반 뒤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때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때 입학했을 때가 02학번이었거든요. 근데 제 때만 해도 약간 운동권이 있었어요. 운동권. 막 여러분들 막 잘 모르시는 막 진짜 막 이상한 노래 막 이렇게 막 미국은 물러나라 이런 노래 부르고 하는 운동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약간 그런 운동권과 약간 2000년에 들어오면서 약간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시대였었는데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거의 맨날 놀고 막 학교도 잘 안 들어가고 하면서 학점도 되게 안 좋았고 어쨌든 1년 반을 그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갔죠. 근데 군대에 가서 아마 남자분들 다 공감하실 게 한 상병 꺾이고 병장 되면은 이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돼요. 아마 남자들은 그때가 처음 진지하게 고민할 거예요. 인생 살면서 그냥 막 노는 거 좋아하고 하다가 군대에서 이제 한 병장 때부터 앞으로 나는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라고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원래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약간 뭐 역사나 사회 이런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 IMF 때문에 이제 이과를 가서 공대에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의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어 하고 다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다시 수능을 봤어요. 다시 수능을 봐서 이제 다시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지금 여기 보이시면 성균관대 경제학과 써 있는데 원래 행정학과 경제학과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면 이제 뭐 하지 하다가 행시를 준비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5급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그 행정고시를 준비를 막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한 4년 했던 것 같아요. 4년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당시 나이가 32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혹시 고시 공부 해봤던 분 계신가요? 나는 공무원 중인데 고시 공부 해봤다. 네, 해보신 분들은 부끄러워서 손을 좀 못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시 공부나 이런 거를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스펙 관리라 해야 되나? 뭐 인턴, 뭐 봉사활동, 뭐 학점 이런 걸 전혀 못 해요. 왜냐면은 뭐 그거 공부하기 바쁜데 그런 거 언제 관리해? 그래서 32이라는 나이에 딱 행시도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하는데 막상 시장에서는 진짜 저는 그때 인턴 경험도 없고 봉사활동 경험도 거기다가 늦은 나이에 대학도 갔는데 또 행시 공부하니 졸업도 늦었어서 취업을 되게 하기가 되게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그러면 일단 어디든 취업하자. 어디든 아무 데나 취업하자. 대신에 IT 기업을 취업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여기 4학년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서류 막 넣잖아요. 막 복붙해갖고 막 자기소개서 복붙하고 이거 복붙하고 복붙해서 대학 이제 거기 기업의 전형에 맞춰서 몇 자 쓰라 그러면 거기 조금씩 늘리고 줄이고 해서 이제 막 서류 전형을 막 하다가 막 몇백 군데 넣다가 이제 다날이라는 회사에서 한번 면접 보러 와라 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다날이라는 회사에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다날이라는 혹시 회사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 아세요? 아마 혹시 코인 하세요 그러면? 단알페이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 수도 있고 저 때는 휴대폰으로 결제를 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휴대폰에 신용카드가 이미 뭐 삼성페이나 이런 게 있어서 결제가 바로 가능한데 당시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서 제가 입사를 할 때는 그때는 휴대폰 결제를 실제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휴대폰 결제를 하면은 그 다음 달에 저 휴대폰 요금에 추가가 돼서 이제 정산이 되는 어쨌든 다날이라는 회사가 그런 걸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IT 회사였고 거기에 입사를 해서 이제 앞으로 뭐 할까요? 했더니 회사에서 너 어차피 개발도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획이나 해봐. 그래서 그때 기획이랑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신입사원, 늦은 진짜 신입사원이죠. 막 저보다 6살, 7살 어린 막 동기들하고 같이 신입사원 생활을 하고 있다가 마침 이제 삼성에서 당시에 SCSA라고 혹시 아세요? 자꾸 보면 아냐고 물어보는데 SCSA라고 지금은 그 교육이 많이 좀 쪼그라들어서 아마 거의 안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문계생 대상을 채용을 해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삼성 SDS나 전자에 채용하는 전형 중에 하나예요. 그때 그래서 어느 날 딱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원해 볼까? 해서 지원을 해서 그 삼성 SDS라는 전형에 이제 어떻게 돼갖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SDS에 입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코딩도 배우고 했었는데 당시에 6개월 동안 교육을 배우면서 그때 당시에 제 신입 동기가 SDS 전자에서 200명이었거든요. 근데 200명 중에서 제가 제일 꼴찌였어요. 코딩이 너무 어렵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싫어서 당시에 이제 어떤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유튜브 영상 찍으니까 말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네 뭐냐면 그냥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떨어지면 재시험 또 봐요. 근데 재시험도 떨어지는 거를 2번인가 3번을 하면은 아예 입사가 취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어떻게 들어가면 회사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옆에 있는 짝을 많이 베꼈거든요. 옆에 있는 짝을 많이 베꼈는데 이제 보통 저 늦은 나이 입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일찍 취업을 하시니까 이제 그래서 막 그냥 보여줬어요. 저 불쌍한 오빠 내가 그냥 도와줘야겠다 하고 그냥 했는데 어느 날 딱 옆에 앉아있던 여자 그 친구가 딱 시험 끝난 다음에 오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오빠 베끼는 건 좋은데 주석까지 베끼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아마 공대생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만큼 코딩을 하나도 할 줄 몰라서 주석까지 그냥 다 똑같이 써야 되는 건 줄 알고 막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코딩이 너무 싫어서 막상 이제 부서로 이제 배치를 받을 때 코딩을 안 하는 부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인프라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인프라는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거나 스마트폰을 쓰거나 하면은 어딘가 통신을 하거나 그런 데이터들을 뭐 저장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이제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인프라 부서에 가서 네트워크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 SDS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일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삼성이라는 기업에 입사해보고 싶다라고 꿈을 가지신 분도 많으실 텐데 사실 되게 좋은 회사 같습니다. 좋은 회사 맞고 복지도 되게 좋고
저는 SDS 다녔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복지가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SDS만 해도 복지도 되게 좋고 막 되게 이런 뭔가 그런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것부터가 차별도 없고 되게 하여튼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그렇게 좋은 회사에 늦은 나이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또 앞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그때 SDS 입사할 때가 33인가 그랬어서 임원은 꿈도 못 꿨고 개발도 못 했기 때문에 아 당연히 뭐 임원 뭐 생각도 안 했지만 진짜 열심히 하면은 그룹장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하면 근데 그룹장의 삶과 제 삶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맨날 똑같이 출근하고 그냥 맨날 똑같이 퇴근하고 그냥 맨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해서 또 퇴사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퇴사를 해서 그럼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어떤 거 하면 좋을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막연히 퇴사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퇴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라고 찾다가 그때가 2017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코딩 학원 붐이었어요. 막 아마 막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맞아. 여러분들 그 나이 때잖아요. 막 코딩이 앞으로 미래에서 막 꼭 중요한 거다 해서 코딩 학원을 막 생기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딩 학원 해봐야겠다. 어차피 근데 코딩 학원 내가 삼성이라는 어쨌든 이 타이틀을 달고 나가면은 그래도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코딩 학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당시에 동기 중에서 제일 코딩을 잘하는 데 이제 꼬셨어요. 야, 내가 봤더니 요거 앞으로 시장성이 있고 우리 둘이 나가면 넌 잘할 수 있어. 내가 영업하고 사람들 학부모들 꼬시고 할 테니까 너는 거기서 강의나 콘텐츠 개발만 해줘라고 해갖고 그 친구를 꼬셔서 둘이 나갔어요. 나오기 전에 여기 미라콤이라는 회사는 딱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SDS에서 희망퇴직을 받는 거예요. 미라콤이라는 회사가 SDS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로 넘어가면은 위로금 준다. 그래서 어차피 나갈 생각이었으니까 어차피 위로금 받고 나가겠다 해서 미라콤에 5개월 있다가 퇴사를 해서 이제 학원을 차렸습니다. 여기 학원을 제가 안 써놨는데 목동에 이제 코딩 학원을 차려서 이제 3년 정도 이제 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잘 됐어요.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바로 한 4개월, 5개월 만에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삼성 SDS를 퇴사할 때 아이가 둘이었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이렇게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차피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인생이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이제 어쨌든 아이가 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원을 차리고 나서 3, 4개월 만에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속도면 엄청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는데 하고 원래 막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갑자기 외제차도 좀 알아보고 요즘 이런 거 얼마야? 이렇게 알아보고 막 집도 알아보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학원이 딱 어느 정도까지 딱 가는 이후부터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유지를 하고 성장을 계속 안 해서 한 2년 정도 되게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성장을 안 해서 안 되겠다. 이 학원도 접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팔았어요. 근데 학원을 판 게 2019년 10월에 팔았어요.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냐면 2달 뒤에 코로나가 왔거든요. 그래서 팔길 진짜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한테 이 학원을 산 친구가 저보다도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어떤 로봇인가를 가져와서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 해서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너 혹시 학원 아예 이거 살 생각 있어? 했더니 사고 싶다고 해서 그 친구는 샀는데 그 친구는 되게 그래서 갑자기 힘들어진 거잖아요. 사자마자. 그래서 저도 막 여기저기 좀 도와주고 했었는데 여튼 그래서 학원을 이제 팔고 나서 원래는 앞으로 그러면 뭐 해먹고 살지? 하고 하다가 그러면은 그동안 뭐 학원하면서 강의하고 했었으니까 또 강의를 해야겠다 해서 여기 써 있는 SK CDS 과정, 관세차 과정 이때가 그때 학원 팔고 나서 강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다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너무 이렇게 불안정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회사나 가야겠다 해서 다시 회사에 입사해서 그게 크레버스라는 회사고 여기 크레버스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앨리스라는 혹시 앨리스 코딩 아세요? 아세요? 진짜요? 앨리스 코딩 많이 아시는군요. 제가 앨리스 코딩이라는 회사가 제 전 회사인데 앨리스 코딩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컨텐츠 팀 이제 리더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이제
이제 지금 회사에 간 거는 지금 회사에 이제 투자 중에 한 명이 저를 꼬드겼어요. 자기가 무슨 어떤 데이터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 어디서 뭐 투자도 많이 받을 거고 해서 와서 그런 것만 좀 잘 해주면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꼬임에 당해서 저도 지금 회사에 스쿨부즈라는 회사에 있는 거고 이제 스쿨부즈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사실 창업한 지가 이제 작년 10월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됐죠. 안 됐는데 IT 교육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AWS 클라우드, 뭐 챗GPT, 뭐 LLM 이런 것들 뭐 교육하는 회사고요. 방금도 지난주랑 이번 주랑 명지대 교육이 있어서 지금도 명지대 교육을 하다가 어차피 저는 이제 직접 교육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뭐 영업하거나 운영만 해주고 교육을 다른 강사분들이 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오늘은 그런 날이라서 명지대 교육이 하다가 이제 하는 거 보고 이제 일로 넘어왔습니다. 여튼 좀 길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따가 혹시나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창업도 해봤고 스타트업 회사도 있어봤고 그 다음에 대기업도 있어봤고 그 다음에 이런 다날 같은 벤처 회사도 있어봤고 했으니까 이런 회사들의 분위기나 이런 회사에 입사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지 이런 회사는 복지는 어떤지 막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공부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특히 생성형 AI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요즘에 챗GPT를 비롯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이렇게 왔고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좀 딱딱한 얘기를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좀 길었지만 제 소개를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AI 동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IT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IT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성장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IT 기술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기술 자체가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게 2000년대라고 제가 적어놨긴 했지만 사실은 199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스마트폰이었고 지금은 생성형 AI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생성형 AI는 이 기술의 성장이 이게 아니라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기술의 성장이 이게 아니라 삶의 패턴과 업무 패턴과 회사의 먹거리를 바꿔놔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셔서 지금 많이들 가고 싶어하는 쿠팡, 뭐 그 우한 형제들, 뭐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카카오 이런 회사들 다 여기 있었으면은 이게 없었으면은 있을 회사가 아니에요. 아니죠.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회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네이버나 뭐 구글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을 회사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성형 AI가 재작년 11월 30일인가 그때 챗GPT가 처음 서비스가 되고 그다음에 작년 초부터 챗GPT라는 게 막 언론에 나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나온 지가 1년 반밖에 안 되는 기술인데 그럼 생성형 AI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의 뭐 쿠팡이나 뭐 이런 카카오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원천적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그만한 회사로 크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취업을 하시거나 할 때 전략적으로 뭔가 하셔야 되는데 그 전략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IT 기술의 패러다임을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마 여기 개발하는 학과에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준비해서는 사실은 안 되고 기업을 선택할 때도 이 기업이 정말로 생성형 AI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쪽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지를 유심히 보셔야지 그 기업이 잘 될 때 여러분들 거기 올라타서 잘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생성형 AI라는 기술은 이런 기술과 맞먹는 지금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기술이다 라고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들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비전공자분들도 계신다고 해서 생성형 AI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냥 사실은 코딩도 인공지능이에요. 그냥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언론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공지능은
보통은 머신러닝이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이 머신러닝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를 써서 구현하는 기술들하고 별개로 이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다 쳐요. 자율주행차를. 그럼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좀 약간 질문이 좀 너무 두리뭉술하구나. 그러면 자율주행차 가고 있어요. 만들려고 해요. 그럼 자율주행차는 앞에 있는 사물이 사람인지, 앞에 있는 사람이 전봇대인지, 네, 뭐 바꿀까요? 괜찮아요. 앞에 있는 사물이 사람인지, 앞에 있는 사물이 자동차인지, 전봇대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지 자율주행차 운행할 수 있겠죠. 그 기술 자체가 없으면 자율주행차라는 게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머신러닝 기술로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드려서 사람 이미지를 한 10억 장 줘. 그리고 자동차 이미지를 한 10억 장 줘. 그리고 컴퓨터한테 학습시키는 거예요. 요건 사람이야. 요건 자동차야. 그럼 컴퓨터가 요런 이미지로 이렇게 생긴 것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긴 거는 자동차구나. 딱 그런 걸 학습시킨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진 줘요. 이거 사람에게 자동차에게 하면은 컴퓨터가 이거 사람입니다. 이거 자동차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맞추면 이제 자율주행차 기술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게 이제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뭔가 컴퓨터가 구현하게 만드는 기술이 머신러닝이라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중에 딥러닝은 뭐냐? 막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머신러닝, 딥러닝을 막 섞어 쓰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엄밀히 약간 이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전공자분들은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만 사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비슷한 거 맞고, 딥러닝은 머신러닝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이 딥러닝은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 중에서 인공신경망이라 해서 사람의 뇌 뉴런하고 유사하게 만든 기술이 있거든요. 그 인공신경망을 해서 인공지능을 하는 게 딥러닝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인공신경망을 썼다 안 썼다의 차이로 구분을 하냐면,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 모델들은 정형 데이터밖에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를 하면 엑셀 데이터, 2차원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만 처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세상에는 정형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지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자연어도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고 말하는데,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 모델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되게 좀 난해했거든요. 근데 이 인공신경망을 쓰면은 그런 데이터들도 잘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 뽑아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거라 보시면 되고, 그럼 딥러닝 안에 생성형 AI가 있는데, 이 생성형 AI에는 뭐냐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하는데, 얘가 이제는 스스로 학습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성을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생성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빨리 넘겼어야 됐는데. 그리고 그래서 좀 여기 설명해놨는데, 2010년대 후반 인공지능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뭔가를 판별하거나, 기존에 있는 데이터 학습해서 판별하거나 예측하는 기술밖에 없었는데, 2020년대 들어서는 무언가를 생성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게 됐다라고 적어놨고, 그럼 생성형 AI를 정의 내리자면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나 정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새로운 데이터나 정보 중에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영상도 있고 코드도 있고 로봇 동작도 있고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몇 개나 써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나 정보가 다양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나는 챗GPT를 한 번도 안 써봤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클로드를 한 번도 안 써봤다. 네. 클로드를 써봤다. 그러면 나는 챗GPT 유료 계정을 쓴다. 돈 주고 쓴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또 들어가네. 네. 뒤에 꽤 계시네요. 유료 계정 쓴다.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여쭤봤냐면,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도 이쁨 받고 싶은 사원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유료 계정을 결제하셔서 열심히 많이 써보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건 생성형 AI 모델과 서비스인데 요거를 제가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시고 잘 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회사와 모델과 서비스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PT가 회사 이름인 줄 알고 내가 GPT에서 나온 요즘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 은근히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클로드 AI도 이게 회사 이름인 줄 알고 클로드 AI라는 회사에서 이번에 이렇게 나왔자.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상관없지만 면접 가서 이런 실수를 하면은 얘는 지금 회사랑 모델이랑 서비스 구분 못하는구나 라고 딱 들통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색깔 표시 해놓은 것들은 이 생성형 AI 모델과 서비스를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이 회사에서 만든 모델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서비스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제가 적어놨는데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GPT 시리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달리라는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 소라라는 영상 생성하는 모델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GPT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챗 GPT고 코파일럿이죠. 코파일럿은 엄밀히 말해서 오픈 AI에서 만든 서비스는 아니고 MS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MS 자체가 GPT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이제 원래 버트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리고 바드 혹시 아세요? 바드? 원래는 바드였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제미니로 바꾸면서 모델과 서비스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글에서는 생성형 AI 관련된 라인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오픈 AI에 있는 개발자들이 우리는 오픈 AI가 원래는 자꾸 AI를 뭔가 인간을 위해서 잘 쓰자고 했던 취지에서 만들어진 비영리 회사인데 자꾸 영리만 추구하고 해서 우리 싫어해서 몇몇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온 서비스가 이제 클로드이고 클로드 3.5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써보신 분 계신가요? 클로드 3.5? 네. 근데 클로드 3.5가 챗GPT 5의 수준을 넘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지금 써보고 있는데 어쨌든 클로드라는 이 모델을 가지고 클로드 AI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로버 X라는 모델을 가지고 클로버 X라는 서비스를 지금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적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면접 가서 실수하지 마시려고. 왜냐하면 회사랑 모델이랑 서비스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게 실수하면은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다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넣어놓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LM에 대해서 제가 설명 넣어놨는데 제가 이거를 넣어놓고서 오늘 좀 후회를 했습니다. 빼버릴 걸. 네, 너무 어려운 내용들만 들어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생성형 AI 모델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 챗GPT를 예를 들자면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텍스트 문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막 학습을 해요. 너 이거 공부해 라고 막 학습 막 시킵니다. 그럼 얘가 학습을 하면은 사람의 언어 패턴을 얘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기보다는 그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럼 제가 만약에 나는 오늘 건국대에 왔다 하면은 나는 오늘 건국대 왔다 이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뭐가 오면 좋을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LL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이시는 이 매개 변수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건데 이 파라미터가 지금 GPT-4 같은 경우는 거의 1조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사람처럼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지식을 정확하게 할루시네이션 없이 정확하게 더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생성형 AI 모델의 성능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작동 원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률 기반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hatGPT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막 학습을 하고 나서 이 다음 텍스트에 뭐가 오면 좋을지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하면은 그 확률 계산한 것에 따라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답변을 막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모델이 이제 LLM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국의 수도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 생성형 AI 모델이 가장 좋은 답변에 대해서 자기가 학습한 것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서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봤더니 서울은 0.9%, 그러니까 90%, 부산은 6%, 인천은 3%야. 그러면 확률이 제일 높은 서울이가 답변해야지 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LL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챗GPT의 이거는 가입자 수 달성 속도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1억 명이 달성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년 반 걸렸는데 챗GPT는 얼마 걸렸을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1번 한 달, 2번 2달, 3번 3달, 4번 6개월. 뭘까요? 1번 한 달, 2번 2달, 3번 3달, 4번 6개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번에 상품을 걸어야겠네. 네. 의외로 적극적이신데, 네. 다음번 질문할 때 상품을 하나 걸게요. 네, 여튼, 두 달 걸렸어요, 2달. 1만 명을 달성하는데.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인 게, 여러분들 어떤 서비스가 새롭게 이제 나왔는데, 그 가입자 수가 1억 명이 된다는 거는 진짜, 2달 만에 1억 명이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챗GPT에 대해서 많이 놀랐어요. 제가 또 어느 점을 느꼈냐면, 챗GPT, 제가 그 앨리스 코딩이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를 다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앨리스 코딩에 입사를 한 게 언제더라? 작년 2월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1월에 1차 면접을 보고 작년 2월에 2차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1차 면접을 볼 때가 1월 초였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1월 한 4일인가 5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때만 해도 챗GPT라는 게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1차 면접 때는 그냥 기존에 있는 뭐 인공지능 갖고 뭐 그냥 뭐 머신러닝 어쩌고 이런 것들로 면접을 봤는데 이제 2차 면접을 갔더니 바뀐 거예요. 챗GPT로. 그래서 2차 면접 갔을 때는 챗GPT 어떻게 생각하냐. 뭐 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당시에 앨리스 코딩이라는 회사가 이제 카이스트의 AI 쪽 박사하신 분 세 분이 나와서 공동 창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은 기술적으로도 되게 뛰어나요. 기술적으로 진짜 저렇게 기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진짜 저보다 어리신 분들인데 약간 존경심이 들 정도로 기술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인데 그분 저의 바로 위에 계셨던 분이 그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하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AI의 연구를 하고 박사도 하고 뭐 하고 기술적으로 진짜 남부럽지 않게 뛰어난 생각했는데 챗GPT는 너무 놀랍다. 챗GPT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 기술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능이 좋은 기술이 나왔는지 자기도 너무 놀랍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분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챗GPT라는 서비스를 이제 GPT 모델 기반에서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학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생성해 나가는 거고, 이제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API 형태로 제공되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쉽게 통합될 수 있어.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건 것 같아요. 요거. API 형태로 제공된다는 거. 혹시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 쪽 말고 나는 아예 생문과다. 계신가요? 그럼 생문과 분 중에서 나는 API를 알고 있다. 들어는 봤다. 처음 들어본다. API.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문과 인문계라고 하더라도 API는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 API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설명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맛집 앱을 개발하려고 해요. 맛집 앱을. 그래서 막 그 앱을 개발하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리뷰도 남기고 뭐 해서 그 맛집에 대해서 좀 돈도 받고 막 그런 서비스 개발하려고 했다 쳐요. 그러면 맛집 앱을 개발하려고 하려면 이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모두 필요해요. 그 맛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도 필요하죠.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지도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이버나 구글 같은 이미 지도 서비스를 갖고 있는 거를 쓰고 싶죠? 그쵸? 제가 직접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네이버에 전화해서 나 좀 쓸게요, 좀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네이버나 구글에서 지도 API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 쓸 수 있게 이렇게 패키지로 제공하는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걸 API를 보시면 돼요. 그런 거 API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던 맛집 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 지도를 탑재하고 싶어 하면은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제공해주는 API를 내 서비스에 붙여갖고
그 지도를 이제 내 서비스 이용한 사람들이 그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API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뭐가 적혀 있어요? GPT도 API 형태로 제공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회사들이 내가 굳이 GPT 모델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내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회사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왜 제가 꼭 아셔야 되냐고 여쭤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개발자가 아니라 비개발자로 직군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API를 알고 내가 챗GPT를 우리 회사에 있는 뭔가 서비스에 도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훨씬 더 사고하는 폭이 넓어지고 뭔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챗GPT에서 이제 오픈 AI에서 API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면은 뭐 GPT처럼 챗봇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혹시 리튼 아세요? 리튼? 리튼 아시나요? 네. 리튼 아시는 분? 나는 리튼에 있는 사람을 안다. 아세요? 그러면 말하면 안 되겠네. 네. 리튼 흉좀 보려고 했는데. 네. 흉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튼을 하다가 뭘 하냐면, 챗GPT에 있는 오픈 AI는 API를 가져와서 자기들 서비스에서 GPT-4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GPT-4는 유료잖아요, 원래. 4.5 나오기 전에. 4.5 나오기 전에는 원래 유료잖아요. 근데 리튼 들어가면 무료였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리튼에서 오픈 AI API를 받아와서 자기네 서비스에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거는 공짜냐? 아니에요. 그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누가? 리튼에서. 그리고 GPT 3.5 무료랑 GPT-4랑 API 쓸 때 가격 차이가 10배예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그 가격 그거는 기억 안 나지만 확실히 10배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큰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거 말고 한 단어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문장 10단어에 1달러다. 이거 말이 안 돼요. 10달러에 1달러다. 1달러다. GPT 3.5는 1달러다 하면은 GPT-4는 뭐 10단어에 10달러다.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만큼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리툰은 여러분한테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지만 그 돈은 리툰이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리툰에서 왜 그런 짓을 하냐? 사실 그냥 그만큼 리툰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쓰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약간 자기들의 손해를 보고 하는 거죠. 여튼 이런 식으로 GPT도 API 형태로 우리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에서 이 GPT를 내 서비스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GPT 번호하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읽어보세요. 그냥 레벨 중요한 내용 없고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5월 30일 GPT 스토어 확장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해요. 네, 요거는 사실은 저 혼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혹시 GPT-S라고 아세요? 커스텀 GPT? 모르시죠? 이거 그러면 GPT였으면 보여주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GPT-S라고 해서 이 GPT에서 오픈AI가 뭔 생각했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챗봇 형태의 GPT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뭔가 되게 쉽게 GPT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챗봇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챗봇을 개발할 때 코딩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GPT랑 대화를 하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나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챗봇을 개발하고 싶어. 그럼 말하는 거예요. 나 여자친구 챗봇을 개발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여자친구를 원해? 그럼 나 이런 여자친구를 원해. 알겠어. 그런 식으로 만들게 하면 서로 대화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진짜. 근데 이렇게 챗봇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고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이 GPT 스토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앱스토어의 GPT 버전을 보시면 돼요. 앱스토어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앱을 개발해서 거기 안에서 막 유포하고 하잖아요. 배포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GPT 그냥 단순하게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GPT를 갖고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하는 게 GPT 스토어고 왜 제가 이 GPT 스토어의 확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GPT 스토어가 5월 30일 이전에는 유료 계정인 사람들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도 유료,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 때 그걸 쓰려면 쓰는 사람도 유료가 됐어요. 근데 5월 30일 우리가 바뀌어서 만들 때는 유료여야 돼. 유료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무료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들어갔어요. 여기 그 문과생들도 계시니까 인사팀에 들어갔어요. 인사팀에 들어갔는데 인사팀 가면 서류 막 엄청나게 문서 많거든요. 막 엑셀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뭐
하여튼 막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일단 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맨날 회의를 자주 해요. 근데 맨날 가면은 막내가 제일 먼저 신입사원이 하는 일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하고 막 선배들 하는 얘기 잘 듣고 막 해서 회의록을 그 부서에 맞춰진 양식에 맞춰서 정리해서 딱 전체 우리 팀한테 공유하는 게 사실은 보통 막내가 하는 일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GPT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걔한테 야, 우리 팀의 양식은 이거야. 내가 여기다가 회의록을 넣으면은 네가 우리 팀 양식에 맞춰서 회의록을 작성해줘라고 하면 지가 작성해줘요. 근데 이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사팀을 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GPT 스토어에서 챗봇을 만들어서 우리 팀한테 좋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 쓰려면 우리 팀 사람은 다 유료 계정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무료 계정인 사람도 쓸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팀장이나 선배들한테 이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입사를 할 때도, 면접을 보러 갈 때도 저는 이런 거 나중에 제가 인사팀에 여기 지원했을 때 저는 우리 인사팀에서 쓸 챗봇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라고 면접관한테 제시하면 면접관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GPT 스토어가 무료 사용자도 쓸 수 있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서비스를 유료 계정뿐만 아니라 무료 계정인 사람들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이따 포트폴리오 설명을 드릴 텐데 원래 포트폴리오는 공대생들한테 국한된 얘기였지만 이제는 공대생뿐만 아니라 문과이신 분들도 이런 거 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드시면 돼요. 어쨌든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냥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GPT-4o. GPT-4o는 이게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놓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몇 개 링크를 가져왔거든요. 이걸 봐야 돼. 제가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The model is able to generate 들리네? voice in a variety of different emotive styles.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initiating. 이거 보신 분 있나요? 보신 분? 보신 분 계세요? 빠르시네요. 네. The model is able to generate voice in a variety of 빨리 different emotive. 넘기면서. Yeah. Hey, ChatGPT, how are you doing? I'm doing fantastic.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Pretty good. What's up? So my friend Barrett here, he's been having trouble sleeping lately, and I want you to tell him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Oh,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I got you covered. Gather round, Barrett.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Byte was a curious robot, always I exploring. started this story, but I want a little bit more emotion in your voice, a little bit more drama. Got it. Let's add som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No, ChatGPT. I really want maximal emotion, like maximal expressiveness, much more than you were doing before. Understood. Let's amplify th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Byte Actually, can was you do this in a robotic voice now? initiating dramatic robotic voice.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Byte was a curious robot, always exploring new So I'm seeing, circuits. Barrett here, calm down a little bit. Can you end the story, but do it in a singing voice? And so Byte found another role. 네. 설명을 드리자면, 저 사실 영어를 되게 못해요. 영어를 좋아하지도 않고. 어쨌든, 설명드리자면, 이 GPT한테,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만들어주면서 막 이야기를 했죠. 근데, 좀 더 극적으로 만들어줘. 약간 더 이렇게 막 극적으로 만들어줬더니 얘가 막 연기를 하잖아요. 막 원수 막 하면서. 그 다음에 로봇처럼 이야기해줘 했더니 로봇처럼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노래를 불러줘 했더니 저는 여기서, 이거 뭐야 생각이 들었던 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줘야 돼. 들렸나요? 그거 한숨 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도 갑자기 뜬금없이 노래 부르면은 한숨 나오잖아요. 얘도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튼 챗GPT-4가 이 정도 수준이라 하고, 몇 개 더 준비를 했는데 이거 다 여기서 뭐 번역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보시면 많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유튜브에 나온 거니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혹시 소라 아세요? 소라?
소라 아시나요? 아시는 분? 맞네요. 모르시는 분?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뭐냐면 오픈 AI에서 개발한 영상을 생성해주는 모델이에요. 모델 이름이 소라예요. 근데 아직 정식으로 오픈 안 했어요. 올해 말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지금 이 정도 수준이야 하고 보여준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 생성하는 거예요. 이게 프롬프트예요. 예, 이게 프롬프트입니다. 이 프롬프트를 줬을 때 얘가 생성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그냥 생성형 AI가 프롬프트만 생성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가 뛰어노는 이것도 실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한 게 아니라 생성형 AI가 그 프롬프트만으로 생성해낸 거예요. 네. 보시면 이 기술의 속도나 이 성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이라고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정말로 그래요. 네, 이거를 지금 이게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보완하고서 올해 말에 새롭게 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면서 제 친한 동생 중에 특수효과 하는 회사에 다니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IT 기술 진짜 뭔가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IT 기술은 단순하게 기술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삶과 직업과 회사의 패턴을 바꾼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성형 AI 아까 그 영상 기술이 나오는 순간 특수효과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 혹시 나는 디자인 준비한다. 디자인 회사 가고 싶다. 디자인 회사 가고 싶다. 안 계세요? 아까 전에 디자인 회사에서 오셨던 분이 계신데 디자인 쪽도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들 많이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일하는 방식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일하는 방식이. 그래서 생성형 AI를 못 다루면 이제 디자인 쪽에 있는 회사에서는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튼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가 기존의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뭔가 업무의 패턴, 그 다음에 산업의 패턴 이런 것도 많이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놨어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비디오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성형 AI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코드, 로봇 동작 등을 이제 출력하는 게 생성형 AI인데 그럼 어떻게 출력하냐?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한 거에 따라서 출력을 하는 게 생성형 AI 모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출력, 좋은 답변,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입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입력이 프롬프트라고 부르고 이 입력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별거 없어 하면 별게 없고 되게 할 거 많아 하면 할 거 많은 분야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만 익히시고 혹시나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뒤에 서비스 솔루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걸 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튼 그리고 제가 생성형 AI 활용법에 넣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지금 현재 기업 쪽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챗GPT나 이런 거 활용하는 교육들. 근데 기업에서 굳이 챗GPT를 활용하는 교육을 저보고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한 명이 예전에 뭐 매출 한 명이 뭐 1,000만 원을 일으켰다면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제는 0.5명이 1,000만 원을 일으킬 수 있게 이렇게 바꿔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면접 보시기 전에 준비를 하실 때 하면 좋을 거. 일단 첫 번째 커스텀 GPT. 아까 제가 말씀드린 GPT-S 있죠? 그거 유료 계정으로 하고 챗봇 만들기 되게 쉽거든요. 그 유튜브 가면은 그 만드는 법도 되게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책들도 많아요. 그래서 커스텀 GPT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 맞춰서 한 3-4개 정도 개발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지원서를 내거나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챗GPT로 엑셀 업무 생산성이라고 있는데 챗GPT를 활용하면은 엑셀의 업무를 생산할 수 있고 엑셀에 사실상
GPT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GPT 함수를 쓰면서 내가 엑셀 안에서 GPT 기반으로 해서 엑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역시 나 엑셀 잘한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면 엑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엑셀 회사에서도 당연히 엑셀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브이로그 만다나? 브이로그 만다. 할 줄 안다가 아니라 안다. 그럼 할 줄 안다. 할 줄 아세요? 회사에서 엑셀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딱 가리는 함수가 브이로그업이에요. 브이로그업 할 줄 알면은 얘는 잘하는 사람. 브이로그업 할 줄 모르면 그냥 평범한 사람. 근데 그 브이로그업을 하면은 이제 잘하는 사람인데 저 사실 브이로그업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요 챗GPT로 하면은 브이로그업을 할 줄 몰라도 할 수가 있어요. 브이로그업 함수와 똑같은 효과를 GPT를 써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것도 유튜브에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또 챗GPT로 데이터 분석 적어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챗GPT로 데이터 분석도 하고 보고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사실 2, 3번은 그냥 뭐 시간 남으면 하시고 1번은 꼭 하세요. 1번. 네, 1번은 꼭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오늘 사실 제가 요거는 꼭 이야기해야지 했던 게 사실 이겁니다. 이건 약간 기술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AI, 생성형 AI 관련해서 기술적인 이야기로 제가 오늘 가져온 게 RAG라는 건데, 혹시 RAG 아시는 분? RAG 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진짜로? 나 개발 쪽 공대 개발하는 거 학과다. 어떤 거 전공이세요? 기계학이세요? 컴퓨터 쪽이세요? 컴퓨터? 그럼 RAG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요? RAG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RAG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럼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 RAG라는 기술이 요즘에 기업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가장 활용하고 싶어 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뻥이나 이게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RAG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RAG에 대해서 잘 아셔서 면접 때 써보세요. 이거는 꼭 공대나 뭐 개발 쪽에 IT 회사에 들어가실 분만 쓰는 게 아니에요. 문과생분도 쓸 수 있어요. 이 용어를. 이 RAG라는 게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건국은행이라는 은행에 다니고 있어요. 건국은행. 이 건국대니까 건국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건국은행에서는 스마트 뱅킹을 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와서 스마트 뱅킹 들어와서 뭐 계좌도 뭐 송금하고 계좌 이체도 하고 뭐 대출할 거 있으면 대출도 하고 하겠죠. 근데 이 고객들이 챗봇에 계속 맨 처음 전화를 해.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우리 고객 상담원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이걸 다 대응하려면 고객 상담원이 한 100명 필요해. 그래서 안 되겠다. 챗봇을 개발했어요. 그 챗봇을 개발해서 어떤 사람이 뭔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의 키워드를 보고서 그 키워드에 맞춤형 대답을 하는 챗봇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이 질문 안에 대출이라는 글자 들어갔어? 그러면 대출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을 때 내가 이런 대답해줘. 그 챗봇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대답을 하는 챗봇인 거예요. 그래서 챗봇을 쓰면서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을 100명에서 한 60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원가를 절감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챗GPT 같은 챗봇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만약 스마트 뱅킹 쓰다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 뱅킹에서 챗봇 쓰면은 답답하잖아요. 얘한테 물어보면 자꾸 엉뚱한 말 하고, 전화하려고 고객센터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그렇잖아요. 그건 진짜로 챗GPT 같이 뭔가 진짜 사람하고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 좋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챗GPT에서 뭘 제공한다 말씀드렸어요? API를 제공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챗GPT의 API를 우리 서비스에 붙여서 그 일반 사용자들이 챗봇처럼 쓰면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붙였어요. 붙였는데 이 챗GPT의 그 오픈AI의 API는 우리 건국은행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건 알겠죠. 하지만 우리 상품이 뭐 이렇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상품에서는 이런 것들 금리가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뭐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뭐 얼마나 수수료가 붙는지 이런 것까지는 최신 정보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걸 쓰게 해주는 기술이 RAG예요. 그렇게 하게 해주는 기술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아이고 또 넘어갔네. 이게 뭐냐면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 AI, 뭐 챗GPT, GPT 뭐 이런 것처럼
생성형 AI 모델이 있고 검색 기반 모델 이건 뭐냐면 이제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문서화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 뭐 조건이 이렇고 금리가 이렇고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한테 학습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 생성형 AI 모델들이 그 학습을 시킨 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 회사에 맞춤형으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뭐가 더 좋아요?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응답을 생성할 수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특히 뭐가 강점이냐면 할루시네이션이 이제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그 전화 상담하시는 분이 60명이었다면 이제는 한 5명 있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겠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엄청나게 절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기업을 가잖아요. 그럼 대기업에 가면은 어떤 부서가 있냐면 내부 직원을 상담해주는 부서가 있어요. 그 무슨 상담이냐면 정신 상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회사 내부에서 내가 우리 팀이 이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회사의 내기에 맞는지 매뉴얼에 맞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뭐가 맞는지 검토해주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 부서들도 엄청나게 막 피곤하고 일도 많고 문서도 막 이따만 해요. 그런 것들 얘한테 어떻게 해요?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쓸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줘요. 그 회사 임직원들도 좋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업무 시간에만 우리가 전화 통화할 수 있었는데 업무 끝나고도 아니면 주말이라도 내가 필요하면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RAG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RAG라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진짜로 요즘에 엄청나게 뜨고 있는 기술이고 이 RAG라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녹여놓으면 아마 기업 인사 담당자나 그 담당 그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모든 기업에서 이거 하려 난리거든요. 아까 제가 건국은행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국은행 대표나 건국은행 임원이야. 이런 서비스 있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당연히 도입할 것 같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은행권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서비스들, 특히 B2C를 하는 서비스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요즘에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RAG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뒷페이지엔 제가 뭘 넣어놨냐면 RAG의 구조도에서 넣어놨는데 요거는 진짜 간단하고 대략적으로 넣어놓고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럼 질문을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이 생성형 AI가 학습해 놓을 문서들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문서들 안에서 얘가 검색을 합니다. 생성형 AI가 LLM 모델이 검색을 해서 프롬프트가 짜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하게 만들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24년 서울의 인구는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RAG에서 관련 문서, 최신 인구 통계, 뭐 서울시 보고서, 관련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막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고 나서 지가 프롬프트 짜는 거예요. 2024년 서울의 인구는 몇 명인가요? 뭐 최근 인구 조사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짜고 나서 이걸로 LLM 모델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가 짠 프롬프트 갖고. 그럼 LLM 모델이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겠죠. 이렇게 해주면 더 어때요?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RAG 기술의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RAG에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여튼 RAG는 기술이 그렇고 RAG는 꼭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 자기소개서든 뭐 어디든 면접 가서든 꼭 이 RAG라는 단어를 어떻게든 활용하세요. 그럼 진짜 기업 동료들이 진짜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AGI라는 게 있는데 혹시 AGI나 들어봤다? AGI 들어봤다.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에어컨 틀어 있죠? 근데 지금 별로 이렇게 혹시 추우신 분 계세요? 근데 가끔은 여름인데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놔서 추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워서 이렇게 막 추우면 우리가 이렇게 약간 몸을 비비잖아요. 이렇게 했어. 옆에 있는 친구도 막 했어. AGI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그걸 보고서 여기 에어컨 온도가 지금 너무 낮구나 하고 지가 올리는 거예요. 이게 AGI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킬 때 야 이거 해 저거 해 지금 생성형 AI도 이거 답변해 이거 답변 시키잖아요. AGI는 그걸 추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어떤 뭔가 행동 패턴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대화하는 걸 보고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AGI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 젠슨 황이라고 엔비디아 CEO가 뭐라고 말했냐면 5년 내에 인간 수준의 AGI가 등장한다 말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제가 뭔가 행동 하나만 하면 걔가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골 소리 났다? 그럼 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진짜 AGI가 5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행성형 AI 시대의 기억 간신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지? 너무 빨리 시간 지나가는데? 10분 남았죠? 그러면 빨리 말할게요. 자, 이게 기업에서는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현재 기업에 생산하는 제안화 서비스에 어떻게 행성형 AI를 접목시킬까? 두 번째로는 우리 임직원들이 행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유용한 챗봇을 만들 수 있을까? 요 세 개가 지금 기업의 화두예요. 화두고,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요. 입사하고 싶으면 그 회사의 행성형 AI를 접목하면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면접이나 자기소개 녹여내요. 그럼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넘어가면 되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AG가 이건 거예요. RAG가 이겁니다. 네,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제가 이제 취업에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태도입니다, 태도. 이 태도가 어떤 걸 말하냐면, 그냥 착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회사에 난 들어가고 싶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BIT 계열, 아까 여기 나는 완전 생문과야 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한테 개발을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대신에 이 챗GPT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료 계정 구매하시고 거기서 GPTs 만들어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역량을 키워야 돼요. 네. 그다음에 IT 계열이신 분들은 여기 혹시 IT 계열 나는 개발 쪽에 있다. 학과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개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개발은 기본입니다.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지금은 개발 관련된 학과에 있는 분들만 지금 취업 시장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KDT 뭐 이런 거 있으면서 문과 출신에서도 개발 배워서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발 역량은 기본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데브옵스를 해야 돼요. 데브옵스랑 더 나가서 MLOps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럼 데브옵스가 뭐냐면 예전에는 개발자를 채용할 때 개발하는 개발자 채용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따로 채용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채용해요. 그럼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하면은, 예전에는 그러면은 따로 하는 일을 왜 같이 채용하지? 그럼 너무 일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 아니야?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기존의 개발도 열심히 하는 당연하고, 클라우드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커나 뭐 쿠버네티스 같은 이런 클라우드 공부를 꼭 하셔야지 돼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데브옵스라는, 거를 하시면 훨씬 더 취업하실 때 메리트가 진짜 큽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걸 하지만 요거까지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발은 기본이고 꼭 클라우드 공부를 하셔서 데브옵스 엔지니어까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많은 친구들이 개발자만 생각하는데 엔지니어도 괜찮습니다. 엔지니어나 개발자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시중에 솔루션도 많잖아요. 사실은 AWS, 뭐 GCP 이런 것들도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근데 그런 솔루션도 되게 많아요. 그런 솔루션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엔지니어라고 부르는데 엔지니어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엔지니어 잘 몰라요. 많은 대학생들이. 그래서 엔지니어도 진로 선택해도 괜찮다. 제가 지금 말이 빠르죠, 지금? 네, 급해갖고.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요즘에도 자기소개서 강의, 이력서 강의 이런 거 있나요? 맞나요? 자기소개 잘 쓰는 법, 잘 쓰는 법. 사실은 요즘에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잘 안 봅니다. 네, 포트폴리오 봐요, 포트폴리오. 네, 개발 쪽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포트폴리오 쓰고 계시겠죠, 지금. 뭐 깃허브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근데 그 포트폴리오는 개발하는 사람들만 국한된 얘기냐? 아니에요. 여기 이제 앞으로 생문과도 포트폴리오 써야 돼요. 그 포트폴리오 쓴다는 게 개발 관련해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션 아세요? 노션은 다 알죠? 옵시디언 알아요? 옵션도 알아요? 노션이나 옵시디언으로 나의 포트폴리오 하는 거예요. 그럼 포트폴리오가 여기 제가 링크까지 더 넣었는데 네. 이거 보여줄 시간 없으니까. 네. 찾아보세요. 네. 노션으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꼭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취업 사이트 알죠? 원티드, 로켓펀치, 사람이 잡고야 다 알죠? 거기에 나 이력서 올려놨다. 올려놨어요? 네.
이력서를 무조건 올려놓으세요. 왜 올려놓으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서 이걸 통해서 취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가끔씩 연락이 와요. 어느 회사에서. 혹시 우리 회사에 면접 볼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헤드헌터가 연락이 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정도 스펙이면 이 정도 회사에서 날 찾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꼭 이런 데 올려놓으세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데.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트워킹. 이거 중요합니다. 링크드인 하신 분. 나 링크드인 안 한다. 링크드인 꼭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링크드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링크드인은 직장인들의 SNS예요. 이 링크드인에서 사적인 얘기 안 해요. 뭐 우리 아는 사진 안 올려요. 그런 거. 그냥 일정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유용해요. 그리고 링크드인에 가입하셨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일정 신청 막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제 패션 쪽에 계셨던 분이 계시니까 나 패션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거기서 패션 관련된 회사들이 뭐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보이는 대로 다 일정 신청해요. 그냥 그 사람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줍니다. 진짜로. 거절하는 사람 있으면 저 한 번 못 봤어. 거절하는 사람.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면 이 사람이 올리는 정보들, 이 사람이 활동하는 걸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 와요. 피드가. 그럼 내가 뭘 알 수가 있냐? 내가 저 회사에 가려면 저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저런 회사에 가면은 저런 게 중요하구나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꼭 링크드인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물어봐요. 메신저 1대1 그 DM 보내요. 사실 저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저 뭐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70, 80%는 좋아해요. 오히려 좋아해. 그렇게 질문해 주는 거를. 그게 좋아하냐면 자기도 맨날 일상에 따분했거든요. 진짜로.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해주면 되게 좋아해서 되게 잘해줘요. 생각하는 걸 훨씬 이상. 정말입니다. 그래서 꼭 해주세요. 일정 신청하고 정보 확인하고 더 용기를 내자면 한번 메시지도 보내봐라 하시면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각종 대외 활동, 교육 커뮤니티 꼭 참여하시고요. 3분 남았는데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제가 여기에 제 링크드인하고 주소 넣어놨는데 제 여기 이메일 주소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메일 주소에 아까 RAG 관련해서 혹시나 좀 RAG를 좀 깊게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궁금한 거 있다 아니면 뭐 링크드인 주소 알려달라 이런 거 다 괜찮으니까 저한테 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궁금하신 질문 한 시간이 없으니까 2개만 받을게요. 2개. 혹시 궁금하신 점 있나요? 네. 그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질문해야 되죠. 다시 질문해 주셔야 된대요. RAG로 할루시네이션을 막는 특별한 기법이 있나요? RAG로 할루시네이션을 막는 건 기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생성형 AI 모델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생성형 AI 모델은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돼요. 이 사람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RAG는 얘가 대답을 할 때 기반이 되는 지식들을 미리 학습을 시키잖아요. 학습을 시킨 다음에 문서를 주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얘가 대답을 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한테 메일 주세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뒤에 계신 분. 그럼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저분까지만 하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I가 언제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AI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네. 그런 오류를 제가 발견을 하거나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AI보다 똑똑해지는 것 말고 그런 어떤 방법으로 AI의 잘못된 그런 아웃풋을 구분해낼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에서는 없어요. 내가 그 도메인에 대해서 생성형 AI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지만 사실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RAG랑 연결이 되는데 RAG 기술을 쓰면 그만큼 얘가 거짓말을 할 확률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제로 기업에서 RAG를 써서 출시한 제품들은 진짜로 그 할루시네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줄여서 출시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도 이제 RAG가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질문 주신 거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그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찾아내기는 되게 힘들어요. 네. 네. 오늘 1시부터 네,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시간 조정 좀 잘못해서 마지막에 좀 빨리 했는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메일 주소 적어놨으니까 여기 메일 주시고 오늘 어쨌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